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리뷰톡톡입니다. 리뷰톡톡. 오늘은 50mm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왜 50mm 단렌즈, 50mm 화각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들 몇 가지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톡톡. 특히나 카메라 렌즈를 사용했을 때 50mm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또 저보다도 실력이 월등히 좋으신 분들의 어떤 조언들도 굉장히 사이트는 많지만 오늘은 저만의 이야기 또 제가 느낀 50mm 화각대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그마 아트 50mm f1.4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뭐 니콘의 50.4, 그 다음에 50.8, 캐논의 50.8, 구형, 신형 다 사용했었고 소니도 55.8을 사용했었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그래서 장점들이 몇 가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분 첫 번째는 바로 접근성이 좋은 렌즈다. 캐논의 50.2 오이만두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각 회사마다 50mm는 사실 어떤 기준점이 되는 화각대이기 때문에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경우는 저렴이 50mm f1.8 렌즈들이 꼭 있어요. 소니 거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그렇게 어떻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니도 존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니콘에서 가장 오래 사진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50mm가 참 좋더라고요. 먼저 저렴해서 좋았어요. 화질도 어느 정도 괜찮고 AF 성능도 어느 정도 괜찮고, 그리고 특히나 엄청 무겁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았다는 것,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50mm 화각대의 장점이고, 하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소니에서 봤을 때는 50.8은 별로 추천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55mm f1.8 렌즈를 제가 사용을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 했었는데 50mm가 사실 저한테는 실내나 이렇게 촬영했을 때 약간 마지노선의 화각대였나 봐요. 근데 그 5mm 차이가 조금 생각보다 답답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55.8을 사용하던 시기에 야외 촬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여가지고 생각보다 답답하네. 한 달 만에 팔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렌즈였고, 그리고 뭐 사명의 45mm 그나마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사용했었던 렌즈이기도 합니다. 45mm. 거의 50mm이긴 하죠. 첫 번째는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 두 번째는 인물에게 집중하기 좋은 화각대다. 리뷰톡톡. 가끔씩 이렇게 인물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헤드샷을 찍고 싶을 때도 있고 전신샷을 찍고 싶을 때도 있는데 50mm가 저한테는 딱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도 전신을 촬영할 때도 어느 정도 거리는 조금 있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35mm 같은 경우는 초근접을 찍을 때 정말 근접을 해야 돼요. 피사체한테. 그래서 35는 약간 광각과 그 표준 화각대의 중간점,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화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50mm가 어느 정도 모델이나 인물과 거리를 조금은 두면서도 많이 멀지는 않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그런 화각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람의 눈과 가장 유사한 화각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촬영할 수 있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35mm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50mm를 사람들이 선호하고 내 눈이 바라보는 조금 익숙한 느낌의 사진들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특히나 인물을 촬영할 때에 35mm 같은 경우는 조금 아웃포커스가 약간 아쉬울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50mm 뭐 f1.4만 해도 엄청나게 날려버립니다, 뒤에. 그래서 오이만두를 제가 사용한 적이 없어서 오이만두 f1.2 같은 경우는 특히 언급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그마 아트 5시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50mm라는 화각이 인물 촬영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굉장히 연습하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전천후적인 화각대다. 50mm 같은 경우는 망원대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광각대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화각대예요. 그래서 뭐 물론 피사체에 따라서 그 50mm라는 화각대가 망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광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모든 화각의 기준이 되는 정말 표준 화각대라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는 화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줌렌즈를 구매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50mm 렌즈 하나만 있어도
있어도 어느 정도 대충 모든 촬영은 다 할 수 있다는 거. 뭐 물론 아쉬우면 광각 사야 되고 아쉬우면 망원 가야죠. 무조건 원렌즈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50mm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런던 스냅을 촬영할 때 50mm로 대부분 촬영하고 이빨 치료로 좀 넓게 광각 같은 거는 그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50mm 하나면 정말 충분한 전천후적인 화각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0mm 같은 경우는 조리개가 밝습니다. 앞서서 여러가지 뭐 접근성이 좋다, 뭐 전천후적인 화각이다, 인물 사진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조리개가 밝은 조리개 수치를 가진 단렌즈이기 때문에 50mm라는 게 어두운 곳에서, 특히 실내 같은 곳, 어두운 저녁이라거나 아니면 실내인데 어두운 곳 같은 곳에서 이 조리개가 낮아야 찍을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뭐 물론 요즘에는 바디들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ISO 높여버리면 다 끝나지만, 조리개 낮은 것이 유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8로도 좀 아쉬울 때가 있는 실내에서 1.8까지 내릴 수 있다,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토식이는 뭐 1.4, 오이먼트는 뭐 1.2까지 내릴 수 있을 경우는 굉장히 큰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조리개 수치를 낮춤으로 통해서 ISO 내려서 화질을 좀 더 올린다거나, 어두운 환경에서 그다음 셔터 스피드를 좀 더 확보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아웃포커스를 더 주게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50mm 단렌즈는 저렴하기도 하면서, 요즘에는 다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면서 화질도 좋고 가볍기도 하면서, 아토식이 빼고요. 리뷰톡톡, 참 50mm 화각대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 50mm 화각대 같은 경우는 왜곡이 가장 덜한 느낌의 화각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35mm대, 뭐 24mm대로 가게 되면은 광각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피사체의 위치에 따라서 발생하는 왜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부 왜곡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왜곡의 특성이 덜하기 때문에 화각대로서 조금 재미가 없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본을 지키면서 재미 요소를 더 주고 싶은지, 아니면 기본을 지키면서 더 어떤 나은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표준을 정할 수 있는 화각대이기 때문에 이 50mm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리뷰톡톡. 하지만 이 50mm도 물론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사진의 트렌드로 봤을 때, 인물의 사진 트렌드로 봤을 때 50mm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35mm, 풍경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35mm 쪽이 요즘 사진에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사실 인물 사진 포트레이트로 진행할 경우는 사실 85, 아예 85로 간다거나 105, 135로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50mm의 어떤 단점이랄까요? 특성이 상대적으로 없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는 하긴 하지만, 이 50mm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서,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어느 화각대가 좋겠다 하는 기준점을 잘 잡을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화각대라고 생각합니다. 리뷰톡톡.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Good day. 안녕.